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우주 개발은 과거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우주 기획.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민간 우주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2살에서 4살 어린이에게는 하루 6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안 되며 1살 이하의 유아는 전자기기 화면에 아예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 기획 리포트. 오늘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은 혁신적인 민간 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을 재활용하거나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의 세계,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통신 위성을 탑재한 펠컨 헤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로켓 3기를 모두 회수하며 재활용 로켓의 명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천사의 도시를 뜻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초로 로켓 재활용에 성공한 스페이스X 등 수많은 우주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간 업체는 대형 비행기 날개에 소형 로켓을 달아 지상 10km 상공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이 작은 공중에서 로켓을 쏘면 연료를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Before the technology evolved with the small satellites, you would have big satellites where it's impossible to fit into a smaller rocket. That doesn't require as much propulsion system to get to a low Earth orbit or anywhere else. 마치 이글루처럼 보이는 독특한 외관의 집. 미래 화성의 우주인이 생활할 거주지를 디자인한 겁니다. 이 디자인은 최근 나사 공모전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For the mission to be successful, we cannot provide them only the place to live that is designed for robots. So we are here to really contribute the idea of human psyche, the health, and the comfort of everyday life. 과거 냉전 시대 군비 경쟁으로 촉발된 우주 개발.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상업용 우주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허블 우주망원경 발사 29주년을 기념해 남쪽계 성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쪽계 성운은 2개의 반구를 붙여놓은 모래시계 모양인데 안쪽에도 작은 반구 모양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붉은색 부분은 황, 녹색 부분은 수소로 구성됐습니다. 지구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남쪽계 성운은 1967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됐는데 1999년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모래시계 모양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4월 24일 발사된 이후 지금까지 43,500여 개 천체를 150만 회 이상 관측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살에서 4살 어린이의 경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 6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살 이하 유아의 경우는 전자기기 화면에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WHO가 처음으로 밝힌 권장 가이드라인 내용을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어린이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만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는 우선 전자기기 화면 노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2살에서 4살까지의 어린이의 경우 하루 6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For 2-year-olds, screen time should be, if possible, less than 1 hour, 60 minutes per day, and less is better. For slightly older children, the 3 to 4-year-olds, again, we're looking for 180 minutes or 3 hours of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day. WHO는 특히 1살 이하의 유아는 이러한 전자기기 화면에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밝힌 가이드라인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 기기 사용 시간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되도록 활동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되는 건강한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이 소아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이 됐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nd the widest context here is the rising levels of overweight and obesity and the increasing levels of physical inactivity. Currently today, 1 in 3 adults are overweight or obese. 1 in 4 adults do not do enough physical activity. WHO는 2017년 편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4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에게 잠이 부족한 것은 TV 시청, 비디오 게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 분야 혁신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ICT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교의 창의 융합을 교육하기 확산하기 위해 ICT 미래 인재 포럼 2019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정보통신 분야 전시회인 월드 IT쇼와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공동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 자전거와 스마트 거울 등 대학생들이 개발한 정보통신 분야 성과가 전시되고 혁신 창업과 미래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신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재 양성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성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능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업 능력,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창업한 회사나 벤처기업은 자금도 문제지만 마케팅 장벽에 막혀 고통받곤 합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을 돕기 위해 나라장터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은 낮춘 3D 프린터입니다. 일반 3D 프린터보다 최대 30배나 빠른데 국내 벤처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용몰 벤처나라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벤처나라에 작년 말경 등록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국내든 해외로 수출될 수 있고 판로 개척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올해도 혁신적인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군사용 드론, 자재나 공사비 정보가 입력된 3차원 공공건축물 VR 체험,
자율주행차 등 반짝이는 신기술이 제품으로 나와 공공조달시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해로 20번째 맞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전국 440여 개 우수 조달 기업과 해외 조달 기관, 해외 바이어 등 16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시장에 걸맞은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28개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국제기구 초청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를 열어 우수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신기술, 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판로를 개척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창업에서 제품의 해외 진출까지 한자리에서 도와주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해외 유명 대학까지 힘을 합쳐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역할도 가능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펀드 조성도 도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수출할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제품 속에 녹여낸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The conflicts 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buying habits. Because of that, I think that our students in Conflict Now Resolution give some great ideas of how to avoid conflicts.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 컨설팅 회사도 송도 캠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파악하는 초소형 환경 제품을 비롯해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강 프로그램을 상품화시킨 제품도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팩을 만드는 이 회사는 글로벌 캠퍼스의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올해 전기 배터리 2,000세트 이상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앞으로도 인천시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는 집중적으로 육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투자 유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의 강점을 활용해 앞으로 5년 동안 회사 200개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이달 들어 국제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 강한 돼지 전염병이 돌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발병 8개월 만에 중국의 모든 성과 직할시 그리고 자치구로 번졌습니다. 应医院的要求，对3公里半径范围之内，我们总共有28个养殖户，7195头生猪，全部进行普查和无害化。 중국에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돼지만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이 올해 들어 10% 줄어들었고 중국은 수입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해 대비 30%가 급등했고 EU에서도 이달 들어 10% 정도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Will take some time to resolve. African swine fever is a difficult disease. There's no vaccine, there's no treatment. 국제 돼지고기 값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여파를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문사회에서 이공 분야에 이르는 모든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관리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연구재단인데요.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집행하는 예산만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정부 R&D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